예, 8월 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일날 저녁 때 나왔던 뉴스고요. 4분기 파주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한다는 중소형 OLED 생산을 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보다가 이 6-1 라인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ICD가 캐논 도끼에 그 납품을 좀 하거든요. 캐논 도끼형 증착 물류 시스템 ESC는 매분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요즘 그 ICD가 실적이 그렇게 딱 썩히 그렇게 2분기 좋지 않을 듯한데 좀 올라와서 뭐지 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DMS 뭐 이런 쪽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아마존 오라클 소프트웨어 전량 걷어낸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 AWS 이 부분에 지금 그 한글과 컴퓨터 부분도 아마존의 웹 서비스 그걸 좀 한다 그랬었죠. 주가가 한번 이것 때문에 모멘텀 받아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더존 비전 부분이 SAS 이 부분으로 해서 뭐 아마존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네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로 2022년 미세먼지 30%로 줄인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유해물질 제거하는 부분들 이런 장비들이나 그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현대중공업 공공선박 발주제한 유해 무산 조달청 법률력 규정 원칙상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데 전에 한번 이게 좀 이슈가 됐었죠. 이게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현대중공업이 그 초계함 군함급 대형 전투함 부분이나 잠수함 같은 경우 두 업체가 하는데 그 공공발주에서 그 현대중공업이 제외가 되면 그러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오늘 어제는 좀 하락했다가 오늘 현대중공업 주가가 더 좋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철회 업계 요청을 수용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2025년까지 연비를 2017년 대비 30% 개선하는 기준이었는데요. 이게 좀 이 부분을 좀 철회하면서 보면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리의 평균 연비를 달성한다는 내용인데 신시스템이 시행되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요 얘기 나오고 나서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반박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트럼프의 코미디 같은 연비 규제 완화. 요즘에 트럼프가 여기저기 뭐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관세 부과를 막 하다 보니까 상원인가 하원인가 국회 그쪽에서도 지금 못하게 하는 법안을 좀 마련을 했죠. 대통령이 단독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실시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오늘 어제 그제부터였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단속으로 지금 제주 주가가 조금 모멘텀 받아서 테마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이게 단속 대상인데 현행법에서 종이컵은 아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드렸던 뉴스가 이거였죠. 그때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간과했는데 어제 뉴스는 금감원 내부 사정에 잘 아는 한 관계자라는 취재원이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이 9시 33분에 나왔던 기사 내용 보시면 여기는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취재원에 있어서 조금 심의성이 좀 떨어지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하여간 이걸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보도 해명 자료가 좀 올라왔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BH가 장중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뭐 쭉 밀렸다가 아래로 길게 달았는데요. 뭐 일단은 재고 조정에 의한 실적 부진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하회됐다, 매출도 그렇고. 근데 참고로 단기 순위 발표는 없었으나 환율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인식되며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기 뭐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에 비해 그래 뭐 너무 안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저 환율 효과 같은 경우 저거는 뭐 조사모사 분위기도 되거든요. 환율이 높으면 뭐 환율 효과 받아서 지금 단기 순이익은 그게 환산 차익으로 들어와서 단기 순이익에 뭐 플러스 되는 요인이겠지만, 또 나중에 또 환율이 좀 하락하면 그럼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지금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했으니까 그나마 환율 효과로 좀 단기 순이익 나오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겠지만, 저거는 단기적인 효과고 실제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어제도 좀 삼성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도 좀 언급이 됐지만, 청와대 김동연의 삼성의 투자 고용 구걸 말라 제동 이런 얘기가 있었죠. 계속 만나서 조금은 좀 투자를 좀 해라 뭐 권유하는 식이 좀 돼버려가지고, 하여간 이 상황 때문에 삼성 자체 발표도 좀 저울질이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도 좀 불확실하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 왕이 무역 전쟁 큰 방향 일치받다, 미중 협상 진전이 나라주기, 이게 9시죠? 9시 3분에 나왔던 뉴스인데 또 다시 저거는 시장 흐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블룸버그도 뜨고 뉴스가 나왔는데 좀 다른 내용이라서, 하여간 여기 내용에서는 뭐 무역 분쟁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코멘트고요. 자, 레포트 들어오면 레포트는 뭐 데일리 신한 저 같은 경우 데일리에서 신한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웬만하면 좀 보거든요. 여기 데일리 신한 생각에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좀 있고요. 흔들린 시장 속 대안 찾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어제 언급드렸던 혁신성장 8대 핵심 산업에 대한 소식이 있고요. 여기서 또 국내 지주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AP 시스템을 넣는데 아마 되게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좀 한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주가가 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지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내려오더라고요. 어제 좀 해드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데일리고요. 여기 중국 마스펙 시장 점검이라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봤고요. 명확한 정체성과 마케팅이 뒷받침 되는 제이준 코스메틱, FN 리퍼블릭이 관심 있다. 국내 기업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질주가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은 관세보다는 위생 허가 문제이다. 위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화장품은 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여간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과 FN 리퍼블릭을 좀 좋게 보고 있다네요. 그리고 퓨처캠 치매 진단 관련해서 좀 레포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데일리 키움에 보면 여기도 좀 베이다이어 회의 얘기가 있죠. 일단은 요즘에 중국이 대응을 좀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이 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그 와이즈 레포트를 유료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혹시라도 레포트를 뭐 유료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시니까. 근데 와이즈 레포트가 지금 월 1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로, 그게 옛날에는 그게 모르겠는데 저도 100개 이상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레포트를 보는 횟수에 제한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하루 종일 레포트를 봤더니 어느 순간 레포트가 안 보여서 좀 문의를 했더니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YG 레포트 같은 경우는 유료다 보니까 그 공동으로 쓰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좀 뭐라 하나 제재하려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한을 풀려면 좀 더 기업형 개인형이 아니라 또 기업형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그걸 좀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리고 뭐 요즘에 기업 레포트나 증거사 레포트 보여주는 데는 유료 사이트는 뭐 YGF냐고 FN 가이드 두 개밖에 없는데 FN 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는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레포트 보는 게. 재무제표는 한 6, 70만 원? 얼마였더라? 하여간 비싸서 그래서 YGFN을 보고 있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공하는 증권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일단은 이게 매경이나 한경, 네이버 금융, KRX 스마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레포트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좀 올려봤고요. 조금씩 각자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매경증권회 같은 경우는 장점은 클릭해서 레포트를 보시면 이게 좀 내용이 얼추 좀 많이 나와요.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리고 원문 다운로드 이렇게 좀 해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경 컨센서스는 이제 저렇게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이트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어디 갔니?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또 탭으로 좀 들어가면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대신 저도 이건 잘 안 봤었어. 잘 몰랐는데 태그가 안 되죠. 그냥 살짝 그냥 내용이 안 나오네요. 하여간 그리고 뭐 대신 여기 장점은 기업 정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링크가 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이게 좀 어디였나? 나이스 정보인가? 네,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트? 아하, 차트도 나오고요. 뭐지? 레포트 나온 걸 지금 표시하는 건가? 하여간 예, 그리고 첨부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한경 컨센서스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무료 레포트 올라오는 것들은 이거랑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이거든요. 네이버 가시면 금융에 이게 투자 전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시황 정보, 투자 전략 리포트, 종목 분석 이렇게 좀 구분돼서 나오고요. 여기도 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리포트 보기 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좀 레포트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무료 그 증권 리포트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좀 크게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한경하고 네이버 금융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매경을 가끔씩 봤는데 전에 제가 100개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레포트는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이걸 자꾸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유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료 레포트들이 좀 아침에 바로 올라오지는 않죠. 올라오는 게 뭐 각 증권사 가서 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런 품들을 좀 줄이려고 전 유료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매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시간이 좀 약했는데 보통은 10시 이후에 이제 첫 레포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근데 유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나중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장 전에 아니면 보통은 그 장 마감 후에 또 그 다음날 레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좀 보기도 하고요. 뭐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 뭐 본문이나 제목이나 이렇게 검색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좀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뭐 정기 레포트는 아니고 지금 KRX 스마일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기업 분석 리포트가 올라와요.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 신규 상장 기업 보고서, 뭐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 것들은 기존에 증권사에서 하는 거랑
여기도 같이 연동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들어가서 볼까요? 예, 미래에서 증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라? 근데 뭐냐? 왜 6월달이야?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나 보네요.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목요일날 업데이트 되는데 한 열 몇 개씩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06개가 지금 돼 있고요. 종목이. 보시면 이게 번호대로 돼 있어서 몇 개 되는지 좀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8월 2일날 들어온 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다운돼서 대신 게 그냥 볼 수는 없고 다운해서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볼 수는 없네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좀 내용은 거창하게 써놨는데 좀 그래서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 금융투자협회에 올라오는 레포트인데요. 이게 좀 세 종류로 좀 차별화해가지고 심층 분석 정보를 담은 프리미엄 리포트, 뭐 그다음에 특정 산업별로 본 산업 리포트, KOTC 우량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OTC 리포트 등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분단 기록했다 하면서 레포트가 나온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 15에서 20페이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는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프리미엄 레포트를 내놓을 예정인데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는데 이게 좀 찾기도 어렵고 보니까 사이트 들어오시면 금융투자협회 정보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리서치 자료 안에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있어요. 예, 이 안으로 좀 들어와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별도의 레포트인가 했더니 이 결론은 증권사 레포트 어차피 이게 지금 발간하는 데가 세계 증권사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어디냐 사업자가 키움증권, SK증권, IBK 투자증권 이 세 군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간 204개, 각 68개에서 기업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하여간 뭐 저렇게 해서 좀 더 고품질의 레포트가 나오는 건 좋은데 뭐 별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또 증권사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레포트 거기에도 좀 올라가는 레포트인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레포트들이 좀 프리미엄이나 이렇게 산업 레포트로 올라왔구나 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요. 요 사이트는 혹시나 그냥 이 방송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 블로그하고 제 카페에다가 또 이렇게 좀 링크를 걸거든요. 예, 거기다 좀 요 사이트들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